오늘 제가 서비스 센터에 2번 맡기고 나서 차를 찾아왔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원인도 찾고 차도 안전하게 고쳤는데 그 과정을 처음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일이 있으면서 올렸던 영상들 다 보셨던 분들은 뒤쪽으로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되고요. 혹시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제 차는 일단 가솔린 차고요. 하이브리드로 알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제 차는 가솔린이에요. 가솔린이고 11월 달에 받아가지고 그때 1470km 정도 탔을 때 문제가 처음 일어났고요. 11월 30일 날 밤에 증상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날이 설날이어가지고 기다리다가 2월 4일에 견인으로 정비소에 끌고 갔고, 그때 그날에 원인을 못 찾겠다, 이상이 없는 것 같다 하고서는 바로 받았어요, 차를. 그리고 나서 그날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받고, 금요일에 받고 일요일에 처음 다시 주행을 하다가 똑같은 증상이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바로 긴급 서비스를 불러가지고 진단을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 일요일이었어가지고 일요일은 전문 정비사분이 출동을 못 하셔서 그냥 하이카에서 진단기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진단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불러서 진단을 받은 결과 이상이 센서에 이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도 서비스 센터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고요. 월요일 날 다시 견인을 불러서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고, 저는 보통 서비스 센터에 견인을 부르면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다시 예약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그 첫 번째 정비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정비 명세서를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 직통번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서비스 센터 직통번호로 다시 연락을 해서 정비가 돼서 이상이 없다고 나온 차를 탔는데 똑같은 증상이 일어났다, 바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날 들어간 날 바로 정비를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 보냈을 때는 증상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됐어요. 차가 제가 머뭇머뭇거리고 설날이 껴있고 이러다 보니까 차를 조금 늦게 보냈는데 그 사이에 증상이 다 없어졌었고요. 이번에 보냈을 때는 경고등 떠 있는 거나 이런 게 다 그대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비사분이 다시 전화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증상도 계속 나타나고 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은 것 같다. 그게 원인이 배선 쇼트 문제래요. 쇼트 문제. 배선 쪽에 쇼트가 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이거를 다시 손을 보려면 안쪽까지 뜯어내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래서 대차를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대차를 받았고요. 원래 처음에는 오셔서 가져가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서류 작성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까지 또 왔다 갔다 하려면은 돈도 들고 해서 제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혹시 보내주실 수 없냐, 대차를 했더니 결국에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대차 서비스를 받았고 오셔가지고 바로 서류 작성을 하고 대차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전화가 다시 오셔가지고 정비가 다 됐다고 하셔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받은 것처럼 이걸 가져가시고 다시 그 차를 가져오실 수 없냐고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정비사분이랑 한번 다시 직접 보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 지금 대차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거는 제가 끌고 가서 제 차를 받아왔습니다.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증상이 배선 쪽에 쇼트가 나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배선 쪽 쇼트라는 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배선이 있는데 그 배선이 안에가 까지고 이 차체에 계속 닿아가지고 그 통신이 이상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정비를 하실 때 배선 쪽을 보셨다고 하시지 않았냐라고 여쭤봤더니, 그 안쪽까지는 안 보시고 그냥 이 본넷이나 이런 간단한 쪽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원인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쪽을 중점적으로 보셨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선이 이 대시보드 안쪽에 있는 배선이래요. 그래서 대시보드를 다 뜯고 다시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왜 그런 거냐 라고 했더니 조심스럽게
조립 불량 같다고 하셨어요. 그게 안쪽에 이렇게 차에 보면은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대요. 철판 쪽에. 근데 그 부분을 피해서 배선을 이렇게 잘 싸거나 뭐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계속 이 배선이 이렇게 닿다 보니까 그 배선이 조금 뭐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뭐 겉에 있던 게 좀 벗겨지고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닿아가지고 이런 원인이 생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해결을 해주셨고요. 뭐 날카로운 부분도 뭘 하나 덧대서 혹시 나중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작업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다른 거는 이상 없다고 다시 확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다 요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냐라고 한번 다시 여쭤봤어요. 제가 했더니 원인은 정말로 다양하대요. 다양한데 뭐 커넥터에서 접촉이 불량이 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차체에서 문제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품이 어느 쪽이 좀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날 수도 있고 해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대요. 근데 제 경우에는 그런 경우였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셨을 때 가서 자기네들이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런 원인이 있다는 것도 혹시 먼저 말씀을 해보시면 저보다는 이렇게 좀 더 빨리 원인을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 글에 이제 댓글 주신 분이 그분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하는데 저랑 굉장히 비슷한 경우를 겪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랑은 조금 달랐던 게 저는 그냥 이런 통신 같은 것만 문제였는데 그분은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브레이크나 가속도 약간 문제가 있으셨대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위험한 부분이고 조금 더 차량 문제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많이 방문하시고 여러 군데를 가시고 했는데 원인도 못 찾고 해서 그분은 원인이 무슨 기름의 질 문제였다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누가 새 차 이제 뽑은 지 얼마 안 된 새 차한테 싸구려 기름을 넣고 싶겠어요. 당연히 누구나 새 차를 아끼고 잘 타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데 되게 오래된 차도 아니고 새 차를 가져가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간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그런 말을 들었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많이 나빴을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 이 차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짜증이 많이 났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없어가지고 그나마 나았거든요. 제 요청 사항도 잘 들어주시고 최대한 잘 맞춰주시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은 뭐 오링이 뭐 중간에 빠지셨다고 해요. 조립을 하는 와중에. 근데 이게 조립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맨날 노조도 파업하고 그러지 않나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이게 차가 아무리 좋은 차여도 이렇게 자꾸 문제가 벌어지고 뭐 결함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면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나 완성도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차를 이렇게 많이 내는 것도 좋지만 좀 그런 조립이나 이런 완성도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조금 느낀 게 있는데 이런 증상이 그래도 꽤 흔한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런 걸 겪으신 분도 꽤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했을 때 조금 기아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한다던가 이런 문제가 딱딱 터졌을 때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두 건도 아니고 전국에서 좀 많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꼭 스포티지만이 아니더라도 그러면은 그때 그 원인된 부분을 하나 둘씩 이렇게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이런 정비소나 사업소 같은데 다 이렇게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훨씬 그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고생을 하고 번거롭고 기분도 안 좋고 이런 경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별로 잘 안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그래서 뭐 그냥 내 차가 고장 났는데 그쪽에서 막 더 애를 써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뭐
내가 뭐 인터넷에 찾아봐가지고 이건 아닐까요? 저건 아닐까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조금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조금 더 짜증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결과를 찾고 완벽하게 고쳐졌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됐고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다면 저처럼 이렇게 꿈을 대지 마시고, 저는 그때 뭐 설날이라 인력도 부족할 것 같고 그냥 뭐 문도 닫았을 것 같고 막 이런저런 뭐 이유 때문에 그거를 처리를 늦췄는데, 혹시 이런 증상이 바로 나타나신다면 바로 그냥 출동을 부르셔서 처리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을 그냥 기회를 날려버렸던 거고, 그때 당시에 바로 진단기라도 꽂았으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또 말이 많아진 것 같긴 한데 이걸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저의 서비스 센터 후기, 결함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안전운전하세요. 센터에 가 있었던 거예요? 센터에 들어갔다 나 어제 찾았어요. 어제 그저께인가? 점검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똑같은 증거. 경고등 뜨는 것 때문에 들어가셨었던 거예요? 네.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못 찾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서비스 센터 가야죠. 그때가 서비스 센터밖에 없어요. 아, 거기서 모르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서비스 센터로 가신 거예요? 센터로 갔다니까요? 오토표가 아니라 서비스 센터로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다 이상이 있다고 뜨는 거예요? 아니요, 저렇게 빨갛게 숫자 뜨는 것만. 아, 숫자만. 느낌표는 없는 거. 아, 센서 때문에 뜨는 거예요, 센서. 소가가 안 되네요. 안 돼요? 네. 그럼- 바코드 앞에서 뜨는 거 보니까 그럼 들어가야 돼요 또? 이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혹시 견인 서비스까지 해주세요? 견인 따로 접수를 해줘야 돼요. 견인 또 제가 마음대로 견인 못해요. 아, 그래요? 걔들이 견인을 접수를 해줘야 저희들이 견인이 가능한 거라. 그럼 제가 견인 불러서 이거 서비스 센터에 넣으면 이거 지금 뭐 진단하신 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저희가 사진 찍은 거를 네. 그쪽으로 이관을 하는 거죠. 아. 이런 근황 코드가 떴다고 본사로 올리는 거예요. 여기 소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아, 돼요? 아까 에러가 났었나 봐요. 또 뜨네. 이거 소거가 안 되네요. 아, 다시 다 뜨네. 다 뜨네. 지금 이 임시는 크게 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이 현재 지금 떠 있는 근황 코드거든요. 네. 이게 지금 다 보시면 오류잖아요. 통신 오류, 그죠? 그냥 통신 오류기 때문에 이건 센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속도 이렇게 차가 불러가면 신호를 보내서 여기서 네. 계기판이 이제 표시되게 해야 되는데 그 통신 에러가 나니까 이제 계기판이 작동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뭐 소거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 센서 자체가 망가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체크가 되면 이게 지금 소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체크된 거. 근데 지금 재검색을 하면 또 뜨니까 접수하셔서 견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자발로 이동하셔서 네. 입고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해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뭐야.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드세요. 괜찮아요. 아니요, 하나 드세요. 그거는 지금 그냥 코드 뜬 거는 다 저희가 본사로 이관을 하니까 네. 본사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지금 기록을 올리면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등록이 되는 거라서 네. 걔네한테 요거 왔다 가셨는데 센서가 소거를 해도 계속 뜬다. 네. 요거 우리가 어떻게 운전을 하는 게 좀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견인 접수를 뭐 도와드리냐 그러면 견인을 해달라고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한번 또 하시고 견인 네. 접수하시게 되면은 견인 접수하시면 저희 쪽에서 아마 견인할 거예요. 네. 제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다른 분이 오실 근데 견인할 때 이렇게 앞다리만 들고 가셨거든요.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발 다 가는 거 있다던데? 그거는 사륜구동차. 아, 사륜구동차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이륜구동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뒷바퀴는 그냥 불러만 가는 시스템이에요. 아니, 어떤 분이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사륜구동 시스템은 아, 앞에만 뜨면 뒷바퀴가 같이 불러가는 모델이니까 네. 앞에가 불러가면 뒤에 바퀴 불러가면 아. 앞에까지 같이 불러서 그냥 뚝 떨어지거든 차가. 그래서 아. 위험하니까 지금 저기 보이시는 저 보조 장비를 장착을 하든가 아. 아니면 아예 실어서 가든가 두 장비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얘 그렇구나. 같은 경우는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만 들어도 네, 뒤에 뒤에가 그냥 그냥 불러가는 따라와서. 바뀌기 때문에 크게 없는데 만약에 장거리를 간다든가 그럴 때는 조금 멀리 가기 때문에 실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좀 안전을 위해서. 근데 뭐 가까운 거리들은 거의 다 그냥 일반 견인 하신다고 보시면 견인해도 차에 막 안 좋거나 이런 건 아, 없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희가 와도 견인이 좀 뭐 튜닝을 해놔서 뭐 어렵거나 그러면은 혹시 몰라서 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일반 순정 차량에서는 그냥 견인해도 안 무방하기 때문에 본사 자체에도 얘네 자체에서도 그렇게 실어가야 되는 견인차들은 여기에 딱지가 붙어있어요. 그렇게 실어가라고 무조건.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일반 견인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네네. 시들도 다 그거 해주고 차를 만든 거라서 아, 그거는 한번 접수해서 한번 문의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